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결혼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 한때는 결혼을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할 때도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30대 후반이 되면서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 바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처에서 근무를 하는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저에게 호감을 보이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는 다르게 행복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 관계에서 호감이 생겼던 것도 있었어요. 영민 씨는 형이 한 분 계시다고 했지? 결혼하셨다면서. 영민 씨 가족들은 다 같이 자주 만나는 것 같아. 그게 정말 신기해. 솔직히 우리 집은 다들 개인 생활이 바빠가지고 잘 못 모이거든. 근데 영민 씨 가족들은 서로 잘 만나고 연락도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신기하더라고. 거기다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아 보여. 영민 씨도 항상 어딜 가든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 좋게 봐주니 나도 고맙네. 우리 가족이 조금 유별난 것도 좀 있지. 사실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가족들이 서로 잘 뭉치니까 나는 좋지. 형도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난 형수님은 아직 불편해. 자주 보면서 친해져야 하는데 형수님도 일을 하시니까 가족 모임에는 참석하기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 그래도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그래? 형수님도 바쁘시구나. 그래도 가족 모임에 강제성은 없는가 보다. 형수님은 어떤 분이셔? 저번에 보니까 그래도 영민 씨 생일 선물도 따로 챙겨주시고 세심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영민 씨는 형 이야기는 자주 해도 형수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아서 궁금해. 형수님은 아직 성격을 잘 모르겠어. 집에서도 봐도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신 것 같고, 모임할 때도 매번 오시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 형 말로는 진중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몇 번 봤을 때는 약간 차가운 성격이라고 해야 하나? 좀 냉정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랬거든. 어쨌든 형이 좀 해픈 성격이라 형수님 성격이 그러면 잘 맞을 수도 있겠지. 나도 아직 많이 본 적은 없으니 뭐라 말하기는 어렵네. 아, 그래? 나는 가족들끼리 자주 모이길래 형수님도 자주 오시는 줄 알았어. 어쨌든 영민 씨 집은 진짜 좋아 보인다. 항상 화목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런 집에서 커서 그런가? 영민 씨도 이렇게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이니까 진짜 환경이 중요하구나 싶기도 하고. 가족 모임을 갖긴 하지만 형수님한테는 강제성이 없지. 일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참석하라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수지 씨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형수님도 지금까지 10번도 참석 안 해봤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가족 모임 수지 씨가 참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 그러면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지. 남자친구는 가족 모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가족 모임에 같이 참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에
저는 남자친구의 가족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연애를 하면서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건 쉽지 않았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난 후에 드디어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는 날, 저는 시댁에 처음 가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딱 봐도 으리으리한 집이 바로 남자친구의 집이었죠. 남자친구가 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여유로운 집이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시댁은 더욱더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도우미 이모님들이 계셨고 집 내부도 무척이나 크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이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우리 영민이가 만난다는 분이시구나. 들었던 것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반가워요. 나는 영민이 엄마예요. 오늘 인사 온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준비를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식은 대부분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걸로 준비했어요. 오늘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식사 자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다가 가요. 안녕하세요. 영민 씨 여자친구 이수지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러 번 뵙고 싶었는데 사실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소소하지만 선물이에요.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꽃을 준비해 왔어요. 어머, 이런 건 안 가지고 와도 괜찮은데. 어쨌든 고마워요. 내가 꽃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화병에 꽂아야 되겠네. 어쩜 이렇게 싱싱한 아이들로 곱게 가지고 왔어요? 아직 음식은 준비하고 있어요. 영민이랑 위층에 올라가서 집 구경 좀 하고 있어요. 영민이 방은 2층에 있으니까 내려오지 말고 음식 다 준비되면 그때 말할 테니 내려와서 식사해요. 엄마, 오늘 많이 준비했겠네. 수지 씨가 엄마 아빠 선물로 어떤 걸 해야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선물 고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엄마가 꽃 좋아한다고 하니까 새벽 시장도 다녀왔다니까. 이렇게 신경 많이 썼는데 엄마 아빠가 잘 봐줘. 수지 씨,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가자. 내 방 구경 시켜줄게. 엄마, 준비 다 되면 말해줘요. 처음 봤던 시부모님의 인상은 너무나 온화하고 좋았습니다. 꽃 선물을 받고서는 환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죠. 집안도 너무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잘 사는 집이구나 티가 나는 곳이었죠. 사실 저희 집에 비해서 너무나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 허락을 받을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부모님은 호탕하셨어요. 그래, 수지 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했지? 영민이한테 들어보니까 일하는데 자부심도 크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 수지라고 불러도 되겠니? 앞으로 우리 집 사람이 될 거니까 편하게 말해도 되겠지? 아마 오면서 봤겠지만 우리가 사실 부족한 편은 아니라서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영미애니한테도 말은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민 씨가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 같다고는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가정이라서 놀랐어요. 영민 씨가 가족 모임도 자주 갖는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을 뵈니 영민 씨가 그동안 배려심도 깊고 여유로워 보이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사실 여기 오고 나니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유,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보니까. 우리 큰애도 그냥 평범한 집안 딸이었어. 우리는 사람 됨됨이 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 영민이가 워낙 까다로워야 말이지. 나도 우리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 취향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수지는 괜찮니? 우리도 사실 사회생활이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는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가족 모임을 자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또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그네는 거의 참석을 못하고 아들만 오고 있지. 맞아. 우리는 거의 형만 오고 형수님은 바빠가지고 참여를 잘 못해. 그것만 봐도 알겠지? 우리 부모님 꽉 막히신 분들이 아니니까 수지 씨도 너무 걱정하지 마.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그러시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아빠 수지 씨 어때? 너무 괜찮은 사람이지? 사실 나는 일찍 결혼을 하고 싶은데 수지 씨는 집이랑 이런 게 다 걱정이라서 조금 천천히 준비하고 싶은가 봐. 어머, 그러니?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전세 주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마침 전세 계약이 조금 있으면 만료라서 거기 들어가서 살면 딱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떠니? 요즘은 아무리 월급이 좋아도 집값이 보통 아니잖아. 이런 거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혼집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부담 갖지 말고 어차피 영민이 주려고 했던 거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이미 준비한 집이 있으니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이번에 계약이 언제까지였지? 아, 빨리 끝나는 게 내후년 초인데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약간 틈이 생기긴 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당분간 살다가 분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야 좋지. 수지 씨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도 있지. 1년 정도라고 하지만 합가는 합가잖아. 그러니 불편하지 않겠어? 그런 건 나중에 우리도 차차 말을 해보고 결정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드리러 온 거니까 결혼 얘기는 차분하게 앞으로 하기로 하자고. 처음 인사를 간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합가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합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그나마 남자친구가 잘 대처를 해줘서 넘어갈 수 있었죠. 시댁에서는 1년 정도 합가를 하면서 살다가 분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기도 했어요. 말을 들어보니 형내외도 1년 정도 합가를 하다가 분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을 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뭔가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합가를 섣불리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영민 씨, 결혼 준비하면서 계속 합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솔직히 나는 좀 불편해. 나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 생각이 없거든. 영민 씨한테도 자꾸 말을 하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자꾸 합가를 언급하시니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혹시 영민 씨가 부모님께 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냥 무시하고 합가하길 원하시는 거야? 이건 확실하게 정해야 할 것 같아. 아니야. 부모님도 그냥 좋은 집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지. 강요하는 건 아니야. 원래 지금 전세 주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제일 위층이 계약 만료가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었거든. 형도 분가를 하고 나도 성인이니까 이제는 다 분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
근데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집에서 신혼 살림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지. 근데 결혼을 하더라도 1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돈 쓰기 전에 같이 생활도 하면서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말을 하시니까 나도 조금 불편하네. 아니면 전세 만기가 될 때까지 결혼식 연기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굳이 우리가 당장 같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꼭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우리 둘 힘으로 집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긴 하지만 당신도 힘들게 집 구하고 싶진 않잖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엄마 아빠랑 밥 먹으면서 수지 씨도 봤잖아. 하나도 터치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 부모님이 잘 산다고 해서 그 부가 우리한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아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영민 씨 말이 어떤 말인지는 알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불편한 생각이 드네. 어쨌든 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영민 씨도, 영민 씨 부모님도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거니까 영민 씨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결혼 전에는 아무리 편하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는 살던 생활이 다르니까 서로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시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셨지만 1년 동안 학가를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증여받을 집이 있음에도 굳이 새로 집을 구한다는 것도 낭비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었죠. 저는 먼저 학가를 해봤던 형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 여러 번 형님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만남을 갖긴 어려웠어요. 형 내외와의 만남은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를 치르기 바로 직전에야 성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태도가 무척이나 냉랭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민 씨 여자친구 이수지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민 씨랑 결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많아서요. 지난번에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다들 너무 인자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편하게 식사하고 왔어요. 그때 같이 봤으면 좋았을 걸 아쉬웠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너무 좋네요. 무슨 벌써부터 시부모님이에요?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결혼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시부모님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사실 나도 결혼식 하고 나서 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도 도련님이 한 번만 제발 시간 좀 내달라고 하길래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잘 보일 필요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아, 네, 그렇죠. 그래도 저는 결혼 전에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형님께서 일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영민 씨한테 형님 꼭 뵙고 싶다고 우겼거든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미리 인사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런 자리가 불편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보네요. 그래도 도련님이 만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저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오늘 자리는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로 하죠. 너무 깊은 말까지 하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맛있는 음식만 먹고 자리 마무리하기로 해요. 형님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저에게 거리감을 두는 듯 했습니다. 앞에 두고서도 거리를 두는 말을 서슴없이 했지만 형이나 남자친구나 별말 없이 밥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자친구의 말로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형님의 냉소는 여전했습니다. 사실 영민이가 언제 결혼을 할까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우리 영민이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애라 맞춰줄 애가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수지를 보니까 우리 영민이랑 너무 잘 맞겠다 싶더라고요. 영민이가 까다로웠던 게 아니라 그동안 맞는 애를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수지 부모님께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수지 처음 봤을 때부터 제 딸 같은 느낌이었네요. 아유, 제 딸을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돈댁이 워낙 탄탄하다고 소문난 집안이라 저희 집이 성에 차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결혼 허락도 먼저 해주시고 결혼 준비까지 다 해주신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죠. 아이고, 아닙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쪽에서 준비를 하면 수월하고 좋죠. 결혼이라는 게 사실 준비해야 할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다. 사부인께서는 지금도 현직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니 아무래도 신경을 쓰시기가 쉽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애들한테는 여러 번 말을 꺼냈었는데 애들이 워낙 불변해해서 말입니다. 사부인 사돈어른과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세 주고 있는 건물이 내후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 후에 들어가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은 그냥 다른 곳에서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냥 따로 집 구하는 비용 들지 않고 저희 집에서 합가를 하다가 분가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아, 사부인, 저도 그 말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1년 정도면 합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요즘 애들은 생각이 저희랑 다르죠. 저도 여러 번 말은 했지만 애들 생각도 워낙 완강해서 애들 집 구하는 비용은 저희 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바라는 일이라 하더라도 결혼 당사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돈어른, 한번 들어앉으면 발목에 줄을 달아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게 주인집 생각이더라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주인집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다들 좋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뭔 꿈꾸기 속을 숨겨놓았을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어머머, 얘가 농담이 좀 지나치구나. 아이고, 사돈, 죄송합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을 좀. 아참, 저희 큰애도 1년 합가했다가 분가했어요. 같이 더 살겠다고 하는 걸 제가 더 있으면 불편하다고 겨우겨우 분가시켰죠. 상견례에서도 시부모님은 합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형님의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서는 약간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부모님께서도 상견례 이후 시부모님 말에 따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합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전화가 온 건 형님이었죠. 어머, 형님,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합가한다는 소식 때문에 전화해 주신 거예요? 아, 저희 그냥 결혼하고 시댁으로 들어가려고요. 사실 어차피 전세 준 집으로 들어갈 거면 1년은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출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시부모님도 원하시고 남편도 그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소식 듣고 전화하셨어요? 수지 씨, 왜,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 저번까지는 끝까지 안 들어가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 끝까지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고 해야지. 혹시 밖에서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만큼 힘든 거예요? 아니, 도련님이랑 동서 월급에서 조금만 부담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합가를 해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서,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아, 그거야. 시부모님도 원하시고 저희 집에서도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고 남편도 솔직히 합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도 굳이 밖에서 돈을 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선택한 건데. 형님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아,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수지 씨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한번 겪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와닿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러 번 시댁 가보시고 겪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아실 거예요. 형님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형님의 말에 찝찝했던 저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여러 번 시댁을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시댁에 들려 같이 밥을 먹곤 했지만 시부모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늘 저를 배려해주면서 생각을 해주셨고 결혼식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방문을 해도 수저 하나 놓지 않게 하셨어요. 슬쩍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형님이 평소에 의심이 심하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했죠. 그렇게 결혼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곤 같이 모임 때 먹을 식사를 준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도우미 이모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날은 형님과 저, 어머님만 음식을 준비하게 된 날이었어요. 형님은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도 저에게 자꾸만 눈치를 주셨어요. 요즘 계속 여기 와서 저녁 먹고 간다면서요? 뭔가 느낀 건 없었어요? 이쯤 되면 뭔가 느낀 게 있을 것 같은데. 수지 씨는 원래도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편인가? 사실 오늘 이렇게 식사 준비하러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이미 나가 떨어지면 떨어졌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네? 형님, 자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형님께 잘못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말을 해주세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벽을 두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형님이랑 같이 음식 준비를 한다고 하길래 형님이랑 대화를 좀 해보려고 온 거예요. 아, 수지 씨, 이 결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내 여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집안 사람들 지금 다 연기하고 있어요.
나도 여기서 1년 살았는데 10년 산 것처럼 병 없고 분가했어요. 이 말 못 들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연기한 거 보고 홀딱 넘어간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정 궁금하면 이거 빨리 갈라봐요.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다 저한테 불편한 거 없이 잘해주셨고 지금까지 설거지나 밥상 차리는 거 하나 저한테 시키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영민 씨 데리고 가서 일 시키면 시키셨지. 저한테 그런 건 없으셨다고요. 잔소리도 한 번을 안 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동그랑땡 한번 두 동강 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서도 수지 씨 마음이 안 변하면 그건 수지 씨 인생이니 앞으로는 상관 안 할게요. 그러니 한 번만 해보세요. 형님은 멀쩡하게 잘 빚어진 동그랑땡을 갑자기 두 동강 내라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주저하고 있자 형님은 어머님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제 손을 잡고 동그랑땡을 뭉개기 시작했죠. 음식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보러 주방으로 들어온 시모는 두 동강 난 동그랑땡을 보고선 얼굴이 한순간에 구겨졌어요. 그 뒤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수지야, 수지 네가 이렇게 한 거니? 아니, 이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아무리 해오는 게 없이 몸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염치가 있어야지. 음식까지 이렇게 망쳐놓니? 음식 하나 시킨 게 그렇게 억울해서 이렇게 망쳐놓아? 너 정말 할 줄 아는 게 있기나 하는 거니? 지금껏 음식 얻어 처먹을 줄이나 알았지? 다 만들어진 동그랑땡 하나 제대로 붙일 줄을 모르니? 네?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화내시니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본사진 건 제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아직 동그랑땡 많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다시 잘 붙여볼게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긴 뭘 진정해? 너 이따위 살림 솜씨로 분가하겠다고 난리 피운 거야? 동그랑땡 하나 지지는 걸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하겠다고 하니? 아이고, 내가 그래서 학가하자고 한 건데 너는 이딴 솜씨 가지고 있으니 분가하겠다 고집을 피운 거구나. 안 되겠다. 너 앞으로 분가하지 말고 살림 잘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림이나 배워라. 일도 때려치우고. 너 결혼하면 도우미들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가 우리 집 살림 좀 해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신지. 어머님, 겨우 동그랑땡 가지고 분가를 하지 말라고 하시다니요. 갑자기 왜 분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그랑땡 갈라진 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이거 다시 붙여서 만들 테니까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얘가 시애미가 말하는데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네. 너 지금 결혼식 2달밖에 안 남았다고 막 나가자는 거냐? 네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나한테 큰 소리나 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주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제대로 된 애가 한 명이 없어. 시모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더니 주방을 나가버리셨죠. 당황에 벙쪄 있던 저의 손을 끌고 형님은 집 밖으로 나와 카페를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형님이 해주신 말은 아직까지도 똑똑히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죠. 수지 씨, 내가 수지 씨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말해준 거야. 솔직히 지금껏 도련님이 데리고 오는 여자들이 거기서 거기라 이번에도 그렇게 했거니 싶었거든. 근데 한번 만난 수지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기회를 주고 싶었어. 시어머니 봤지? 저거 빙산의 일각이야. 나 시집살이 1년 당하고 속병 생겨서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집 나온 거야. 분가 시켜준 거 아니라고. 남편이 매일 찾아와 사과하고 집이랑 연 끊겠다고 해서 남편이랑은 아직 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도련님 결혼할 때는 그래도 참석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해서 그냥 몇 번 간 것뿐이야.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한 번도 저렇게 화를 내시거나 그러신 적 없으세요. 분간도 처음에는 합가를 하자고 하셨지만 나중에 저희가 따로 살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셨었고요.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도 항상 차분하게 말해주셨고 서운한 일에도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저런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연기했다는 거잖아. 분가하겠다고 한 거 알겠다고 했다 그랬지? 그거 다 연기야. 결국에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 뜻 다 밝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게 만들었잖아. 그런 사람들이라고. 시어머니 음식에 엄청 예민해. 그래서 플레이팅 깔끔하게 안 하면 접시까지 던지고 난리 나. 도우미들도 여러 번 바뀐 거 보면 모르겠어? 수지 씨 합가했으면 도우미들 내보내고 수지 씨한테 집안 살림 다 맡겼을 거야. 그거 제대로 못하면 일 그만두라고 난리 피웠을 거고. 점점 수지 씨 고립해서 분가도 못하게 했을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이 없으셔서 저는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형님이 저를 싫어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 차갑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를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러나 싶었죠. 저 사람들 맘먹고 속이려고 연기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수지 씨한테 말하면 믿었겠어? 그 집에서는 이미 나를 정신병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말이야. 수지 씨도 도련님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아마 내가 처음부터 말했으면 수지 씨 도련님한테 물어봤을 테고 시댁에서도 이런 거 다 알았겠지. 그럼 더 꽁꽁 숨겨서 결혼시키려고 했을 거야. 그 재력가 집안에서 결혼 비용까지 다 대가면서 결혼시키는 이유가 뭐겠어? 그나마 지금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그 집 식구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시어머니가 본 모습 보여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형님은 그동안 합가를 하면서 시달린 시집살이를 모두 말해주었죠. 형님이 받았던 시집살이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형님 역시 평범한 집안에서 시집을 갔었는데 그때도 저처럼 모든 결혼 비용을 다 대주겠다고 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형님도 알게 모르게 위축이 되었었고 합가를 한 이후에는 형님을 은근히 무시를 하면서 모든 집안 살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잘 해내지 못하면 온갖 폭언에 물건까지 던지면서 위협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결국 결혼 1년 만에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왔지만 남자친구의 형이 울며불며 헤어질 수 없다고 해서 연을 끊다시피 하고 나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니
시부모님은 부랴부랴 형님에게 사과를 하고 몇 번만 참석을 해달라 사정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형님은 알아차렸고 저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지 씨, 어디야? 엄마가 수지 씨한테 화냈어?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형수님이 데리고 나가서 쓸데없는 말 안 했지? 수지 씨, 그거 다 믿지 마. 형수님,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어가지고 요새 이상한 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형수님이 별말 안 했어? 무슨 말 했던지 그 말 다 믿으면 안 돼. 뭐가? 어머님이 형님 괴롭힌 얘기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접시 던진 얘기 말하는 거야? 지금껏 내 앞에서 다들 그렇게 연기하느라 힘들었겠다. 나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 겨우 동그랑땡 2동강 냈다고 그 앞에서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소리를 치시더라. 그게 본 모습이었네.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어. 아, 왜 그래? 우리 이제 결혼식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와서 결혼식 취소할 수도 없고 엄마도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 우리 엄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함부로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아닌데 요즘 따라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사과하고 싶다고 하니까 집으로 다시 와. 오해는 풀어야지. 나 그 집에 앞으로 갈 일 없을 거야. 전부터 궁금했는데 형님이 왜 가족 모임에 참석을 안 했는지 알 것 같네. 매번 도우미 이모들도 자꾸 바뀌어서 신기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 난 그 집에 다시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진 전혀 모르겠네. 결혼이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상관없어. 당신이랑은 이 결혼 안 해.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합가하지 말고 분가해서 살자. 그러면 괜찮잖아. 엄마 자주 안 보면 괜찮을 거야. 엄마도 오늘 일 말하면 분가하는 거 별다른 말 없이 허락해 줄 거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결혼 안 하자는 말은 하지 마. 당신이랑 결혼 안 해. 내 앞이 캄캄한 게 딱 보이는데 당신이랑 어떻게 결혼하니? 그 집안 노예로 들어가라고? 난 절대 못하니까 전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찾아봐. 결혼식이고 뭐고 다 취소할 거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모두 저에게 연락이 계속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파혼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면서 파혼 이유에 대한 소문도 나기 시작했죠. 전 동시에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비용을 다 대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집을 해준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 쪽에서 모든 결혼 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청구를 진행했죠. 남자친구 측에서는 제가 먼저 일방적인 파혼을 요구했다며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배상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꼴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이제서라도 발을 뺄 수 있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형님이 그동안의 시모의 부당 대우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파혼의 이유도 시모의 시집살이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동네에서도 떵떵거리던 재력가 집안이지만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집안으로 유명했던 남자친구의 집안 이미지는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결국 그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자친구는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곤 있지만 모두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간히 형님께서 연락이 오시는데 오히려 이혼을 하고서 더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파혼의 쓰라림은 있었지만 인생 수업 받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살아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수업은 언제였었나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